네, 안녕하세요. 달생유 필름입니다. 오늘 4회 진행할 건데요. 우리 13차 시하고 14차 시를 진행을 할 거고, 교과서는 46쪽부터 46, 47, 48, 49, 50쪽까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50쪽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 어떤 거? 대표적인 게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뭐 대화와 뭐 타협, 뭐 그런 것들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양보, 뭐 토론, 뭐 이런 것들 다. 소영이네 반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 하여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안 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다녔는데, 약간 이 친구가 뭔가 무서운 눈빛이 무섭고, 이 친구는 화가 좀 났는데, 왜 형들만 운동장을 사용하나요? 우리도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싶어요. 야, 되게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상실. 화가 났어. 야, 우리도 5학년 때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한 명 얘기하는 거야.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운동장은 우리 학교 학생 모두의 것이잖아요. 야, 너희도 내년에 놀면 되잖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6학년만 사용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화로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 그치? 전교 회장인 소영이는 학생자치회의에 참석해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른 학년 대표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안건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년이 다 써있네. 어허. 그랬더니 5학년 2반 친구가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면 저학년은 밥을 천천히 먹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얘도 얘기했어. 그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학년별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달을 정하면 좋겠다. 야,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쓰면 6달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운동장 사용이? 저는 운동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6학년 5반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를 정하자는 거지. 하지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3학년 1반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는 운동장 이렇게 뭐 아무튼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중에 다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했어. 다수결은 뭐야?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게 과반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옳을 것이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의 단점은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있고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좀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 그지?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두들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자 했던 친구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 하지만 다수결의 의견을 했으므로, 다수결을 원칙을 했으므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야. 존중. 내 의견이 아닌 게 결정이 돼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정말 좋지 않니? 응, 공평하게 운동장을 사용해서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거 놀던 이 친구는 어때? 짜증났겠지. 원래 점령하고 있었는데.
소형인의 학교의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안 되었을 수도 있어. 6학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겠지. 왜냐면 지금 자기네들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5년 동안 참고 있다가 6학년 돼서 운동장을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기껏 자기들이 6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관용이 있어야 돼.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도 품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 타협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학생들이 운동장을 쓸던 말던 관심이 없어. 그럼 6학년이 영원히 썼겠지. 그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먼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문제점 해결해보기. 우리 학교에는 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거야. 우리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급 규칙 정하기라는가 학급 규칙 정하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뭐 1인 1역 정하기 그치? 역할 정하기죠. 그리고 또 뭐 급식 받는 순서 그치? 급식 순서 정하기도 되고 뭐 청소 당번 정하기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교실에서 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걸로 정하면 되는 거지. 만약 선생님이 뭐라고 예를 들어서 뭐 급식을 받는 순서 정하기라고 해봅시다. 아, 뭔 소리야? 이건 해결 방안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 써야겠지. 여기다가 급식 받는 순서 정하기. 나 왜 이래 오늘? 순서 정하기 이렇게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선생님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의 경우에요. 번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으로 정한다. 이유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비교적 공평하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로나 상황이라서 급식 순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급식을 받으러 들어갈 때 뒤에 친구부터 받는 게 되게 현실적이긴 하거든. 그리고 정해진 자리가 있어서 여기를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반 이렇게 바꾸지 않을 거야.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친구들과 각자 생각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보고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써봅시다. 나는 뭐였어? 추첨 매주. 장점은 흥미진진. 단점은 영원히 늦게 먹는 아이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영원히 늦게 먹는 학생 가능성이 있어. 또 어떤 친구 뭐 달세뇨란 친구가 있어. 달세뇨란 친구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키 순서로 영원히. 장점은 안정적이야. 왜냐면 헷갈리지 않겠지.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 단점은 키 큰 학생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 그치? 짜증 나겠지.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뭐라 할까? 예를 들어서 뇨달새. 뭐 달리기가 빠른 순서로 먹는다. 장점은 어떤 게 있어? 장점은 운동이 돼. 건강해져. 단점은
달리기가 느린 학생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달새도 했잖아. 달새뇨, 요새달. 이번에 요새달이야, 요새달. 요새달 친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매일 순서대로 교체.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이 제일 먼저 뭐 1, 2, 3, 4 이렇게 먹었어. 그럼 그 다음 날에는 2, 3, 4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이 맨 늦게 먹고.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은 공정해. 그치? 공정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어떤 게 있어? 헷갈려. 어제 누가 먼저 먹었지? 막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자, 모든 친구들과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지 토의해보자. 그리고 선택한 결과는 무엇인지 써봅시다. 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교실에서 의논을 해서 급식 순서를 정하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헷갈리지 않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게 좋은데 학생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 그지? 자, 놀이 방법을 보고 짝과 함께 말판 놀이를 해봅시다. 뭐 출발해서 뭐 그 주사위 굴려서 뭐 하는 거겠지? 나온 수만큼 이동하고 답을 하면 이동할 수 있고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멈춰. 무인도야, 무인도. 마지막 칸에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긴다 했어요. 뭐 같이 한번 가보죠.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정치는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문제를 뭐라 해야 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설명하세요 하면 뭐야? 다수결의 원칙은 표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기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그치? 표가 많이 나왔다 하면 좀 어떻게 좀 모호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가정이지, 가정.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이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2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존중, 인간 존중해야죠. 인간의 존중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있죠. 뒤로 2칸 가래요. 유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인권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하늘이 준 인권이라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2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뭐 다수결의 원칙이 제일 먼저겠죠. 하지만 대화와 토론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하죠. 대화, 토론, 그리고 또 뭐 양보와 타협, 이런 것들을 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래요. 완전 최악이죠. OT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OTL 아나 이거? 자, 공동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충분한 대화와 뭐 타협을 거쳐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앞으로 한 칸 슝슝.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원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알면 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선생님 뭐라 했어? 약간 독재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뒤로 3칸, 처음으로. 다 안타까운 건데.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필요한 태도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가 있었어요? 관용 이런 거 있지 않았어? 그치? 이게 필요한 태도. 다수결, 이거는 소수의 의견 존중이겠다, 그치? 이게 소수 의견 존중. 슝. 이게 다수결의 원칙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야. 다수의 횡포. 다수의 횡포를 저지를 수 있는데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 없잖아, 당연히. 근데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외국인이 힘들어질 수 있지. 그리고 또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배려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는 말 그대로 소수잖아. 얼마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한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관용이에요, 관용. 프랑스에서 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에선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생활 속의 정치의 예를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생활 속의 정치의 예 어떤 게 있어요? 뭐 가족 여행 어디로 갈까? 또 뭐 할 수 있을까? 집안에서 하는 거. 그래서 뭐 집안일을 어떻게 정할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정치라고 하는 거죠. 정치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것만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벌써 큰 단원이 또 끝났나 봐. 다음 시간에 어떤 거 하냐면 다음 시간에는 국민 주권 뭐 이런 거 배우네. 민주정치의 원리 막 이런 거 보네요. 민주정치의 원리 이런 거 공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